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일부 대선 후보의 무속정치 의혹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청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구TV 신규 프로그램 턴어라운드 텐트가 오늘 밤 10시 10분 첫 방송됩니다.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비즈니스 선교를 펼치며 태국과 제3세계 국가들의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새생명 태국인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운동을 통해 성도들과 관계 전도를 하고 있는 몸짱 사역자 윤우리 목사의 사역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내달 한국을 방문해 교계 지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앙 간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후보와 관련한 무속정치 논란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목정평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선거에 무속인이나 역술인의 조언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목회자로서 이 사안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선정치, 무속정치, 적폐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목정평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 관련한 무속정치 논란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행동해온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 소속 목회자들은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비선정치, 무속정치 논란에 경악을 금치 못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목정평은 당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것과 공당의 선거에 주술을 이용한다는 논란에 대해 무속과 정치의 결합은 정치의 실종이자 국민들의 희생이 뒤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상숭배를 가장 나쁜 죄악으로 여기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지도자 선출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무속의 주술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속의 힘이 정당을 장악하고 선거운동을 좌지우지하고 이날 최인석 상임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은 주술정치나 비선정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이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목회자들로서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것을 묵도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한편 1984년 설립된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의 연합체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깨우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배가 위축되고 신앙적으로 침체된 다음 세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TV가 청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 턴어라운드 텐트를 새롭게 선보이는데요. 뉴스 직후 첫 방송되는 턴어라운드 텐트는 청년들의 실제 삶의 고민을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인 텐트를 통해 이들의 예배 회복을 돕게 됩니다.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년 세대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한 구TV 신규 프로그램 턴어라운드 텐트가 오늘 밤 10시 10분 첫 선을 보입니다. 구TV와 사단법인 청년 선교가 함께 준비한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청년 세대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해 특별 기획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수 감미연 씨와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 부부, 청년 선교 박성민 목사가 공동 MC에 나서 청년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입니다. 실제 청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영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모티브로 삼은 텐트를 통해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방송에서는 전통 불교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온 배소민 청년의 사연이 소개됩니다. 배소민 청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해 회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항상 동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전합니다. 너무 부딪히고 힘들고 까지고 넘어지고 세상이 크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은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 걱정 이런 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진행을 맡은 공동 MC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놓칠 수 있었던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얼만큼 소민자매를 사랑하는지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 텐트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 10분 구티비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각 지역 케이블과 스카이라이프, 올레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구티비 앱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이주민 선교는 세계 선교의 축소판으로 불립니다. 국내에 있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사역이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안산엔 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이주민 교회가 있습니다. 현지 교회 개척과 비즈니스 사역으로 태국은 물론 제3세계에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새생명 태국인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국내 이주 노동자였던 솜바 씨는 고단한 생활에 매일 술에 의존했지만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해 태국 현지 교단의 대표 목사가 됐습니다. 과거 동성애를 했던 꿍 씨는 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통해 잘못됨을 깨닫고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80도 달라진 삶을 사는 이들은 새생명 태국인 교회 출신 성도들입니다. 2006년 1월 태국인 노동자를 처음으로 전도하며 사역을 시작한 이 교회는 태국 이주민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태국과 제3세계 국가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출한 신학생만도 60여 명에 이릅니다. 태국인 성도들이 사역자나 선교사를 결심할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건 숙식과 예배, 한국어 공부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부 공간을 숙소로 조성해 갈 곳 없고 외로운 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근로자인 성도들이랑 같이 한국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평균 3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3년을 마치 30년처럼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물리적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쉐어링하고 양육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생명 태국인 교회는 본국으로 돌아간 성도들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사역자를 파송해 신방을 하고 2년에 한 번씩은 한국 사역자가 태국을 방문해 함께 예배하는 방콕 헤드쿼터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도의 가정과 마을에 복음이 닿는 전도의 기회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여놓고 맞이해 주시기도 하고 뭐 그래요. 한국에 와 있는 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이분들이 직접 비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평균 120에서 130명 정도가 영접을 해요. 현지 신방사역은 태국에 돌아간 성도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잃지 않도록 자립을 돕는 카페 비즈니스 사역으로도 확장됐습니다. 작은 가판대에서 시작된 커피 전문점은 3년 동안 1호점에서 14호점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교회와 신학생 등을 후원하는 장학사역에 사용됩니다. 교회는 태국 성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올해부터 12년 선교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홍광표 담임 목사는 태국 낙농 지역을 살리는 양계장 사업과 불교 국가 태국에서 기독교식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장례 문화원을 세워 태국 복음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물론 많은 시설들의 발길이 줄어든 가운데 고양시에 위치한 한 교회엔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몸짱 사역자 윤우리 목사의 특별한 사역 때문인데요. 몸도 신앙도 건강한 유 목사의 사역 이야기를 정성광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쉽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한 한 교회에 몸짱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사역 중입니다. 아마추어 전국 보디빌딩 대회에서 입상한 특별한 경력의 윤우리 목사입니다. 유 목사는 코로나 시기 교제가 어려워지자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영상을 찍어 성도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이 운동이란 어떤 도구가 이 사람들에게는 더 선호하는 어떤 접촉점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건강을 많이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님이 오히려 운동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건강도 교회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더 맞는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 목사는 성도는 물론 동료 목사들과도 함께 운동을 하면서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며 나누는 신앙적 고민들과 대화들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사님 만나서 함께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을 하면서 이 건강하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목회적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이 축복해주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체력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유 목사가 운동을 통해 관계전도를 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관계전도로 1,300명을 전도했다는 그의 영적 멘토인 어머니는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야 한 영혼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며 아들 유 목사에게 관계전도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유 목사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운동을 도구 삼아 다음 세대와 관계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참 교회 현장에서 가장 사역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이 건강을 찾고 또 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쓰시지 않을까 싶고요. 유 목사는 체력은 영성과 지성을 담는 그릇이라며 그릇을 단련해서 쉽게 깨지지 않을 신앙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내달 한국을 방문해 제51회 극동포럼 주강사로 나섭니다. 여기서 펜스 전 부통령은 나의 신앙, 나의 비전이란 제목의 신앙 간증 시간을 갖습니다. 이날 포럼은 국내 기독교 지도자들은 물론 비기독교인들도 초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포럼은 3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서울 지역 27개 교회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2,300여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이 크게 줄자 한국교회가 앞장서 생명나눔 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입니다. 후원에 참여한 강변교회, 신길동교회 등 27개 교회 목회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장기부전 환자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사랑의 밥상에 사용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진행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어깨띠, 명함배부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거리 현수막 게시 같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부터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병역 의무를 수행할 남성 인구가 30.8% 급감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천 명에서 2025년 23만 6천 명으로 줄어들 걸로 관측됐습니다. 이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할 자원이 짧은 시간에 급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10일 제4기 인구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적정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군 인력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세청이 10일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은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유료 구매카드 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경차 소유자와 동거 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영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각 한 대 이내로 소유했을 때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2달 내리 줄어든 건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가계대출 감소가 추가로 이어질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비중이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2달 만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 사이 미 전역에서 이뤄진 코로나19 확진자 표본에 대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 오미크론의 비중이 100%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오미크론 이전에 미국을 휩쓴 우세종이었던 델타 변이는 최근 신규 확진자에서는 사례가 나오지 않아 미국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유전자 증폭 검사 양성률이 45%까지 치솟아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PCR 검사를 받은 2명 중 거의 1명은 양성 판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10일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1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29일 10,000명대를 넘어선 이후 이달 3일엔 2만 명, 다음 날은 3만 명, 9일에는 4만 명대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검사비 부담 때문에 증상이 뚜렷할 때만 PCR 검사를 받고 있어 다른 나라 대비 PCR 검사 양성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양성률이 20%를 넘으면 전염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2021년 인구 총조사에서 캐나다의 인구가 지난해 5월 기준 3,699만 1,98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인구 총조사가 이뤄졌던 2016년보다 180여만 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같은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은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다면서 팬데믹 이전인 2020년까지 이민 인구가 대폭 유입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순증가한 캐나다 인구 180여만 명 가운데 이민자는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6차례의 우주선 발사를 통해 독자 우주 정거장인 텐궁 건설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베이징 일보에 따르면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그룹은 2022년은 중국 우주정거장 건설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올해 6차례의 중대한 발사 임무를 실시해 유인 우주정거장을 전면적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핵심 모듈 텐허를 쏘아 올린 이후 화물 우주선과 유인 우주선을 잇따라 발사하며 우주정거장 건설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중국이 구축 중인 우주정거장은 길이 37m, 무게 90톤으로 현재 미국, 러시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 우주정거장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은 오르지만 공기질은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광주와 전북 등엔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론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강릉과 대전이 11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12도, 제주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구티비가 신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뉴스 직후 방송되는 턴어라운드 텐트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